안녕하세요. 알려준다 카이의 카이입니다. 이더리움은 오늘날 많은 마일스톤을 수행 중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더리움의 개인 지갑을 가지고 계시나요? 디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개인 지갑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갑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이슨, 프라이빗 키, 니모닉 중 하나로 관리가 되고 있으실 겁니다. 혹시 해당 키를 잃어버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자산을 가진 지갑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렸다면 정말 암담할 겁니다. 현재 이더리움에는 두 가지 유형의 계정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개인 키로 제어가 되는 EOA, 그리고 코드로 제어가 되는 컨트랙트 계정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EOA라 불리는 지갑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D앱들은 컨트랙트 월렛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개인 지갑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갑을 이용할 때 지갑에 대한 정보를 개인만이 알 수 있는 곳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파일이 유출되면 바로 지갑에서 탈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Account Abstraction, 일명 AA입니다. 한국말로 계정 추상화라고 불리며 계정 추상화의 목표는 계정의 유형을 EOA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두 가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줄이고 서명 그리고 가스비, 리플레이 프로텍션 등 핵심 프로토콜에 대한 기능을 EVM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의 모든 거래는 EOA라는 개인 계정에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가스 비용을 지불하려면 이더리움 또한 있어야 하므로 신규 사용자의 유입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복구라고 불리는 소셜 리커버리, 그리고 멀티시그 트랜잭션, 많은 수의 트랜잭션을 단건으로 보낼 수 있는 아토믹 멀티 오퍼레이션 인터랙션, 더 효율적이고 간단한 서명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으며 AA 또한 컨트랙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갑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이더리움에서는 얼전트 지갑, 노시스 세이프 및 루프링 등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용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트랜잭션을 내기 위해선 종종 중앙 집중된 중개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 추상화를 달성하는 것은 많은 이더리움 개발자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지 못했을까요? AA는 이더리움 초기에서도 많은 고려가 있었습니다. AA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처음 제안한 EIP86은 이더리움의 초기 출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포워딩 컨트랙트로 불리는 스마트 계약 지갑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엔트리 포인트라는 주소에서 오는 트랜잭션만 수락하도록 하는 것이며 특정 형식을 따른다면 누구나 거래를 보낼 수 있는 주소입니다. 이러한 포워딩 컨트랙트는 코드 기반으로 특정 주소에 배포가 되며 추후 EIP1014에 create to OP 코드를 넣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초기 EIP86은 프로토콜의 변경이 필요했으며 EIP86을 위해 프로토콜을 변경하려면 노드 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모든 노드에 같은 코드가 돌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병합되지는 못했지만 2018년에 EIP1014가 병합이 되면서 EIP86에서 제안되었던 Create to OP 코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트랜잭션 타입을 추가하였던 EIP2718을 고려하여 새로운 유형의 이더리움 트랜잭션인 EIP2938인 Account Abstraction 트랜잭션을 도입하였습니다. 특정 타입의 트랜잭션만 허용하도록 만드는 컨트랙트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AA를 구현할 때 특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EIP2938은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EVM에 새로운 OP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트랜잭션의 nonce 필드인 nonce, 그리고 추후 지불될 가스피에 대한 정보를 담은 gasPay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OP 코드는 코어 프로토콜이 크게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변경을 포함하는 프로세스는 쉽게 업데이트 될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만든 ERP3074는 US 및 USCOR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OP 코드가 도입되었습니다. 함께 사용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EOA를 대신하여 트랜잭션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OP 코드는 본질적으로 모든 EOA를 강화할 수 있는 인버커 컨트랙트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컨트랙트에서 시작할 수 있는 트랜잭션은 멀티식, 일괄 처리 및 후원 거래, 키북구 등 광범위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안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인버커 컨트랙트는 잠재적으로는 이더리움의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비콘 체인에 대한 것과 유사한 보안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것과 같이 코어 프로토콜을 변경하는 것은 AA와 관련된 EIP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큰 방해가 되는 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코어 개발자들은 오랫동안 우선순위였던 머지와 관련된 작업에 많은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L2 레이어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개발된 레이어 2 체인은 이더리움 L1에 기술적 부채가 없으며 즉시 AA도 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옵티미즘, 스타크넷, 아르전트. 그러나 여전히 모든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에서 표준을 찾을 때까지는 자체 솔루션을 계속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L2 레이어에서의 AA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L1의 프로토콜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은 결국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21년 9월 비탈릭 부테린은 오픈 GSM 및 네더마인드의 이더리움 연구원과 함께 이전에 했던 EIP의 경험을 되살려 EIP4337을 제안했습니다. EIP4337은 코어 프로토콜에 대한 수정 없이 AA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상위 수준 시스템에서 트랜잭션 맨풀의 기능을 복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트랜잭션 대신에 유저 오퍼레이션 오브젝트라는 것을 이더리움 노드에 보내게 되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단일 트랜잭션으로 만들어 이더리움 체인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들 트랜잭션은 엔트리 포인트 스마트 계약을 호출하며 이 계약은 유저 오퍼레이션 안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당 EIP가 적용이 된다면 멀티시그, 번들 트랜잭션, 즉 다중 처리, 소셜 리커버리, 그리고 ERC 토큰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등등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계정 추상화가 레이어 2에서 미리 동작을 하고 추후에 이더리움 L1에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을 많이 사용하고 사용자에게 이더리움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트랜잭션을 전적으로 EVM, 스마트 컨트랙트로만 이용해서 수행을 하게 된다면 EOA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EIP4337에 추가된 유저 오퍼레이션 맨풀은 현재 트랜잭션 맨풀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유저의 키 유출과 분실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EIP가 적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전처럼 좀 더 좋은 EIP가 제안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